안녕하세요. 볼수록 매력있는 역사 사회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소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신입생, 우리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사회 역사, 중학사회 역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하고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좀 긴장도 하신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지금 제대로 알고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이제는 중학생, 달라진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기 이제 알아갈 순서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이 강남인강, EBS 여러 이제 인강에서 사이트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들어보다 보면은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공통된 질문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그걸 풀어 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초등 사회와 다른 점, 일단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배우는 내용에 있어서도 좀 달라지고요. 과목도 좀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 사회와 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일단 이 배우는 과목과 내용을 살펴보고, 자, 그리고 시험의 종류가 궁금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단원 평가 정도를 좀 준비를 해서 봤었더라면 중학교 올라가서는 다르죠. 수행 평가라는 것도 있다고 하고 지필고사도 준비를 해야 하는 것 같고 또 지필고사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쵸?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사회 역사 공부 잘하는 법. 이게 정말 10명의 친구들 중에 8, 9명이 하는 질문이에요. 조금씩 다르죠. 서술형은 어떻게 준비해요? 선생님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요? 역사 잘 외우려면 어떻게 해요? 근데 결국 이거거든요. 공부법 질문이었거든요. 자, 이 공부를 잘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누가 뭐래도 요건 기본인 것 같아요. 이 공부 방법이. 자, 그래서 이제 사회와 역사의 평상시 공부법과 자, 그리고 사회 역사 시험 기간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외 알파로 선생님의 꿀 같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이 강남인강에서 만날 수 있는 이제 강의들도 소개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수능 필수가 됐거든요. 한국사도 또 통합사회도 요것과 우리 중학에서 배우는 이 사회 역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중학교에서 이 초등학교와 좀 달라진 점이 궁금할 것 같아요. 특히 사회 부분에서. 중학교에서는 실은 사회와 역사 과목이 분리가 됩니다. 중학 사회, 그냥 사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가 따로 분권이 된 교재가 나와요. 이것도 사회 1, 사회 2, 역사 1, 역사 2로 이 교과서들이 나뉘어져 있고요. 배우는 시기도 조금씩 다릅니다. 학교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사회 1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 이제 신입생인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게 되는 사회 교과목은 사회 1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 2는 중3 때 배우고 역사 1을 중학교 2학년 때 보통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실은 사회 2를 배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역사 2가 중3 때 배워지는 건 이건 당연한 건데 실은 요거를 요렇게도 배운다라는 거. 요렇게. 요것도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앞서 먼저 얘기했지만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학교마다 달라서 기본적으로 사회 1을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1을 2학년 때 배우고 그리고 사회 2, 역사 1을 중3 때 배우는데 어떤 학교들은 이걸 이제 사회 2, 역사 1을 같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사회 1을 아예 중학교 2학년으로 미뤄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지 않고 사회 1, 역사 1을 중학교 2학년 때 사회 2, 역사 1을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학교를 좀 이제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해보시고 방학 때 좀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90% 이상이 사회 1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더라. 그걸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한국사만 배웠습니다. 당연히 사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과 함께 역사를 다뤘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가장 좀 집중적으로 역사를 배웠고 6학년 1학기 넘어가서 이제 현대사까지 해서 한국사만 다뤘다면은 중학교에서는 실은 세계사도 배웁니다. 세계사도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실은 이제 중국 그리고 서양 요걸 중심으로 배웠다면 이제는 이제 서아시아의 역사라든지 동남아시아 지역의 역사라든지 이런 인도 남부아시아의 역사라든지 이런 역사들을 다 배워요.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문화와 역사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사도 배우게 되고 실은 이 역사 1이 세계사. 세계사를 먼저 배워요. 그 다음 역사 2가 한국사입니다. 알아두시면 아무래도 미리 역사를 준비하는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정보일 것 같아요. 세계사가 먼저고 그 다음 한국사를 배우게 된다는 것도 좀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초등사회가 기초가 되어서 중학사회는 더 깊이 있고 더 폭넓은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내용이 뭔지를 조금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알아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단원 제목입니다. 단원 제목을 통해서 먼저 사회에서 배우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사회 1, 사회 2로 나누지 않고 어떻게 나눴냐면은 지리 영역과 일반 사회 영역으로 나눠봤습니다. 지리 영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지표면 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워요. 그래서 내가 사는 세계 전체적인 이제 지구 안에 어떤 땅덩어리들이 있고 어떤 바다가 있고 그 안에 어떤 나라들이 있고 이걸 좀 살펴보는 시간. 지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배워보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 세계의 나라들의 기후와 지형, 문화를 배웁니다. 그게 이제 쭉 이어서 나오게 돼요. 그다음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뭐 자연재해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자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원을 둘러싼 이제 세계적인 갈등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배워볼 수 있을 것이고 인구와 도시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죠. 그래서 뭐 글로벌 세계 경제에서 이제 적응해야 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환경 문제라든지 세계 속의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세계 속의 우리나라에서는 영역을 중심으로 좀 배웁니다. 우리나라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독도와 관련된 내용도 좀 배워보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 실은 초등학교 때의 내용들이 너무 기초여서 많이 깊이 있게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도 다행히 내가 사는 세계 요 단원 첫 번째 단원에서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과학이라든지 과학 내용도 조금 들어가긴 하거든요. 위도, 경도, 뭐 적도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지구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세계 지도를 중심으로 살펴봤던 이 세계의 모습을 좀 그래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기준으로 많이 또 다뤄지게 됩니다. 근데 다시 새롭게 또 하니까 그때 공부 많이 안 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학교 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사회 영역이 있습니다. 일반 사회 영역은 정치, 경제, 법, 사회 문화 부분을 일반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과 사회생활, 이제 인간의 사회화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요. 문화의 이해를 또 배워보고 정치에 관련된 내용,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그래서 여러 가지 나라의 이제 뭐 모습들을 배워보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과 법, 헌법, 이것도 이제 초등학교 때도 헌법을 잠깐 다뤄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헌법에 담겨져 있는 이제 인권, 기본권 내용도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과 법에서는 이 법의 종류들을 배웁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사법, 공법 이런 거 막 배우거든요. 자, 그리고 헌법과 국가기관에서 이제 배우는 게 바로 우리나라 헌법상에 쓰여 있는 여러 국가기관들, 국회라든지 행정부라든지 사법부인 법원과 뭐 헌법재판소 요런 이제 국가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배워볼 거고 경제생활과 선택, 시장경제와 가격은 이제 경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만들어지는 이런 이유라든지 변동하는 이제 조건들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경제, 국제거래 그리고 국제사회, 국제정치 이건 이제 좀 세계적인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사회변동과 사회 문제를 또 다뤄보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중학교에서 배우는 사회예요. 그러면 요걸 어떻게 사회 1, 사회 2로 나누느냐?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사회 1은 요렇게 나눠서 여기가 사회 1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사회 2입니다. 지리와 일반 사회 영역을 고르게 배워요. 그래도 지리와 일반 사회 영역을 또 사회 2에서 고르게 배웁니다. 근데 이 순서가 사회 1에서는 요거 나오고 그 다음 요거 나오고요. 사회 2에서는 요거 나오고 요거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배운다. 살짝 알아두시고 자, 이제 역사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역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단원 제목인데 대주제, 소주제로 나눠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 역사에는 역사 1과 역사 2, 세계사와 한국사가 다 종합적으로 지금 내용을 볼 수 있게 포함을 시켜놨어요. 이게 교육부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우리 내용 체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단원 제목들입니다. 자, 대주제에서는 문명의 발생과 동아시아 국가의 성립이라는 걸 배우고 요 문명의 발생과 동아시아의 국제 이제 모습이 세계사에서도 또 한국사에서도 모두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선사시대의 모습,
세계사, 한국사 모두 다 다루고요. 또 이제 문명의 발생은 이제 세계사 쪽이고, 그리고 이제 춘추 전국시대 진안제국 요거 이제 세계사 바로 역사 1에서 다루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조선과 우리나라 철기시대 여러 국가들은 이제 한국사 바로 역사 2에서 다뤄집니다. 자, 삼국시대와 동아시아 재편. 이 삼국시대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 2쪽이죠. 이 동아시아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뤄지는 역사는 이제 역사 1에서 다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는 역사 1, 한국사는 역사 2,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시대가 흘러가면서 고대에서 중세를 지나서 근대, 뭐 현대로 가는 그 과정과 함께 이 역사를 쭉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 속에서 우리 한국사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다른 나라들과는 어떤 또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역사가 이어져 왔는지를 큰 이 줄기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 과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먼저 배워보고 그 큰 줄기를 이제 이 세계적인 이제 그 시야를 가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한국사를 보면서 아, 이때 중국에 이런 나라였었지, 아, 우리 역사일에서 배웠었지, 요걸 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면 최고죠. 하지만 좀 많이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넓은 시야를 갖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1 배울 때, 역사 2 배울 때 그때 또 좀 집중해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우는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서 이 초등사회와 다른 점, 바로 시험의 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의 종류가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지필평가는 이제 종이 위에서 이제 보는 시험인 거죠.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그 각각의 시험을 이제 지필평가라고 합니다. 수행평가는 그럼 뭐냐?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공부하는 중에 학교에서 이 학생의 그런 이 배워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수행 평가가 있는데, 보통 모둠별로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둠별로 여러 모둠, 하나의 모둠에서 같이 좀 협동해서 하고, 발표도 이제 한 사람이 하지만 이제 같이 발표 자료를 만들어가고,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평가를 하고, 실은 모둠원들끼리도 같이 평가를 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학교별로 또 학교의 이제 선생님별로 평가의 방법이나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미리 수행평가를 낼 때 이걸 중심으로 낼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때 그걸 잘 듣고, 또 모둠별로 나갔을 때는 모둠원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빼지 말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필평가 같은 경우 이제 학기별로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중간 기말로 보고 있는데, 만약 1학년 때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를 하는 경우라면은 지필고사가 그때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수행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1학년에서 한 학기 정도 이제 자유학기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좀 길면 이제 한 학년을 이제 자유학년제로 이용을 해서 그때는 이제 진로를 탐구하고 이런 이제 지필평가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사회 1 공부를 좀 소홀하게 했다가 나중에 사회 2 공부할 때, 사회 1의 기초가 돼야 하는 특히 경제나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와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또 이때 시험 준비를 해봤던 친구들은 시험 준비에서 많이 어려움 없이 언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아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준비를 안 해보다 보니까 사회 역사는 진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 이제 대비를 하지 않더라도 평상시 공부를 좀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강남인강에서의 이제 수업들을 좀 중심으로 잘 쫓아오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필평가에서 서술형 문항의 비율과 비중이 많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정말 학교별로 이것도 다르지만요. 심한 경우에는 서술형 100%로 지필평가가 나오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공부를 좀 이제 하면서 생각하는 이제 그 실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걸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들은 그냥 1번부터 뭐 몇 번까지가 전부 서술형 문제, 50% 정도가 서술형 평가인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뭐 문항수가 아니라 뭐 배점이 그냥 100점 만점에 50점이 그냥 서술형인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만큼 서술형 문항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완벽한 답을 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충실하게 좀 대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항이 이제 좀 다행스럽게도 평가를 해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점수를 매겨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서술형 문항이 나오는 경우들은 좀 드물어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부분을 많이 캐치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 서술형 문제로 진짜 많이 나와요 라고 하는 부분이 쌤 수업 중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공부하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좀 사례를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으니까, 자, 사회 수행평가 사례부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행평가로 나오는 사례, 뭐 여행 보고서 만들기, 모의 선거 실시하기, 모든 별로 막 정당 활동하고 막 이래요. 자, 그리고 이제 환경신문 제작해보기, 대중문화 비평해보기. 이제 어제 뭐 하나의 대중문제 문화, 뭐 TV 속에서 뭐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는 그걸 이제 나름 비판해보는 거, 대중문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올 수 있어요. 통일한국 신문기사 써보기, 통일한국을 예상해보면서. 그런 것들이 수행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뭔가 좀 더 생각해보면서 되게 재미있게 수행을 해나갈수록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내보고, 그러면서도 개념을 잘 반영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평상시에 학교 수업을 좀 잘 듣고 내가 뭐 배우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수행평가에서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역사 수행평가도 마찬가지로 뭐 역사 신문 만들기, 뭐 역사 위인이 되었을 때 뭐 일기 써보기, 이런 것들, 또는 영화도 이제 역사 관련 영화를 보고 그에 관련된 감상문 써보기, 이런 이제 수행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서술형 문항 사례를 또 만나볼 건데요. 서술형은 정말 완벽한 개념 이해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문항이 좀 정해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겁니다.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각각의 장단점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정부의 형태를 이제 볼 때 사회 2에서 다루고 있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장점, 단점 물어보는 거. 무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라면은 이런 거. 삼국 통일의 의와 한계 쓰기. 정해져 있다. 그렇죠. 그래요. 요런 이제 뭐 개념에 대한 정의를 쓰거나 장점, 단점을 쓰거나 한계점을 쓰거나 요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무슨 사건의 결과를 쓴다거나 아니면 그 사건의 원인을 쓴다거나 요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쌤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어떤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를 계속 연습해 가는 이제 과정이 필요하고, 실은 학교에서 시험 전에 선생님이 좀 많이 이거 중요해 하고 찝어주십니다. 사회 역사에 그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잊지 말아야 돼 라고 했던 부분을 까먹지 말고 꼭 잘 표시를 해두시면 시험 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꼭 귀 기울이세요. 자, 다음으로 가셔서 이제 쌤이 설명을 할 부분은 이제 요건 얘기했고요. 시험 공부법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 사회 역사의 평상시 공부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사회 1, 사회 2가 각각 12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1 교과서 12단원. 그러면은 학기로 나누면 6개 단원씩? 그러면 중간 범위, 기말 범위에서 다루는 게 3단원 정도씩이죠. 이 학교 교과서가 한 200페이지가 넘거든요. 많습니다. 그래, 많아요. 한 5, 60페이지 정도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사회 역사 과목의 특징, 외울 게 많아요. 그래서 평상시 안 해놓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사회 1과 역사 1을 같이 배우거나 또는 사회 2, 역사 2가 겹쳐서 같은 학년에 배워진다고 했었죠. 역사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역사가 각각 6개 단원입니다. 역사 1, 역사 2가. 6개 단원, 단원이 적네? 하지만 페이지 수는 사회보다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단원 안에 소단원 주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세계사 같은 경우는 뭐 고대라고 하면은 이 고대의 모습을 동아시아도,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도, 서유럽 세계도 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막 포화 상태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시험에 직전에 준비한다? 쉽지 않아요. 시험에 사회 역사만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준비할 거 국어도 있고 뭐 영어, 수학도 있고, 그지? 그래서 평상시 조금씩 나눠놔야 돼요. 분량을 좀 소화를 시켜놔야 됩니다. 먼저 공부 방법, 가장 중요한 줄기 이겁니다. 선 이해 후 암기. 최고의 무기는 교과서. 선 이해 후 암기는 암기할 게 참 많아서 사회 역사를 암기 과목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요. 실은 역사도 그 사건의 흐름을 이야기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사회 같은 경우도 어떤 현상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듣고 이해하지 않고 그냥 외우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외우면 안 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것이고, 물건값이 비싸진다. 곧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돈을 가지고 있는,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또는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이해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노래를 외울 때 솔직히 한 방에 잘 안 들리는 외국어로 된 가사로 된 이 노래를 가사 외울 때랑 한국어로 가사 내용이 막 쏙쏙 들어와. 어머 헤어졌네. 슬프네 지금. 막 비가 오고 있네. 더 슬프네. 이런 내용이라는 걸 바로 한 방에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어로 된 가사를 어떤 걸 더 잘 외울 수 있을까요? 그죠? 한국어로 된 가사. 내용이 이해가 가면 이 앞뒤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암기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친구들이 수강후기에 이런 말을 써요. 그냥 듣다 보니까 저절로 암기가 되어 있었어요. 자랑이 아니라 간혹 그런 친구들이 좀 독특하게 좀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그래요. 잘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소화가 잘 되니까 암기도 절로 되어 있더라 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이해를 잘 하려면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서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 수업 꼼꼼하게 잘 들어주시고 학교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거나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 찾아오세요. 쌤은 인터넷 속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만 듣고 또 이해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좀 미흡한 부분은 다 이해를 하고 나중에 암기로 들어가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무기는 교과서입니다. 뭐니 해도 교과서예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여러 출판사별 교과서가 다 다르고요. 이 교과서 속에서 이 단원 제목은 똑같거든요. 결국 다뤄야 할 내용은 똑같지만 조금씩 그 사례가 가져온 기사 내용이 또는 가져온 그림과 사진이 달라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그래프, 사진, 지도 등을 활용한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공부가 더 쉽고 시험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무기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활용하냐면 평상시 학교에서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좀 시간을 가져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집중해서 수업 듣고 끝. 그런 다음에 한 단원 끝날 때쯤 보통 한 달보다 조금 안 됐을 때 한 단원이 끝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때쯤 집에 와서는 사회 역사 공부하는 날로 잡아서 그 한 2-3시간씩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교과서를 그 한 단원을 충분히 읽어보는 거예요. 꼼꼼하게. 그 내용을 좀 떠올려가면서. 그럼 그러다 보면은 이때 왜 이게 이렇게 된다고 했던 거지? 기억이 안 나. 그럼 다시 선생님 강남인가 인강 찾아와서 그 부분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꼼꼼하게 읽고 그리고 나서는 2번 이상 읽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핵심 요점 정리 노트나 마인드맵을 만들어주세요. 이것까지가 2-3시간 안에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 정리 노트를 한번 읽어보고 나서 2번째 읽을 때는 읽으면서 보면서 쓰는 거예요, 같이. 어차피 머릿속에서 나온 걸로 요점 정리 노트를 쓴다거나 마인드맵을 만드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서 마인드맵이나 요점 정리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특히 마인드맵이 사회에서는 이제 효과적인 게 머릿속에 든 걸 좀 구체화시키고 그 줄기들을 파악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인드맵 공부법을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강의 중에도 마인드맵 강의도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는 마인드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구체화시킨 다음에 요거 딱 모아놓으세요. 파일에다가 모아놓은 다음에 시험 기간에 그거 다시 꺼내서 암기할 때 쓰는 거예요.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꼭 하세요, 여러분. 정말 부탁.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80-90점은 따는 거예요. 요것만 해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평상시 공부법은 이렇게 끝나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가셔서 이제 시험기간 대비법이 중요하겠죠. 시험기간 대비법은 단계별로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 1단계는 이겁니다. 시험 대비 핵심 노트 만들기. 근데 요거를 우리는 평상시 끝냈잖아요. 우리가 말이죠. 아까 교과서 한 300페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시험 기간마다 들고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다 읽는다고요? 다 머릿속에 들어간 것까지 또 중복으로 읽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시험 전에 한번 여유가 되면 교과서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독해 보시는 건 좋고요. 그때 있는 사진과 그래프, 지도들 중심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핵심 노트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요점 정리 노트, 요약된 거. 그래서 핵심 노트, 이미 만들어 놓은 요점 정리 노트라든지 마인드맵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조금 부족했던 건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더 붙이는 거죠. 써서. 자, 그렇게 해서 나만의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 달달달달 외우는 시간을 좀 가져줬어요. 그럼 2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암기. 이게 달달달 외우는 과정이구나. 암기하기. 이건 만들었고 암기하기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암기도
그냥 외우고 나서 끝이 아니라 묻고 답하기로 확인하는 작업이 있으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동생이나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좋겠고, 이때 부모님께서 조금만 이제 시간 내서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점 정리 노트를 보시면서 이거에 대한 답은 뭐야?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 지역은 어디 어디야? 지중해성 기후 지역 특징은 뭐지? 뭐 이런 거. 여름은 어때? 겨울은 어때? 이렇게 이제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 이게 좀 힘들다라면은 혹시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친구들은 스마트폰 안에 녹음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뭐 전화통화 녹음만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할 때 쓰세요. 이거 쌤이 드리는 꿀팁이거든요. 선생님도 뭔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뭐 설명회 같은 거 이렇게 쭉 길게 얘기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이거 많이 활용을 해요. 내 목소리로 내가 말해야 할 걸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들어보는 거죠. 그게 굉장히 암기가 잘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질문을 녹음해도 돼요. 질문을 녹음해 놓고 그 질문에 답을 막 하는 거죠. 계속. 한 100개 정도를 하고, 뭐 아는 건 스킵하면 되겠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설명을 좀,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여기다가 이제 녹음을 해 놓고, 이제 화장실 갈 때, 또는 뭐 이제 어디 뭐 버스 타고 움직일 때, 그럴 때 학원 갈 때, 이럴 때 귀 속에 꽂아서 내 목소리로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걸 들으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중가요, 멋진 가요도 많죠. 그것도 듣고 싶겠지. 근데 시험 기간만큼은 나의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녹음되어 있는 핵심 요약 정리를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시간을 아낍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텝 2 암기하기가 끝났다. 그럼 세 번째 단계로 문제풀이 가야 돼요. 문제풀이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차피 문제로 나와요. 근데 그 문제 유형을 확인 안 하고 가잖아요. 시간이 많이 들고 당황해요. 이게 그래프가 뭐더라? 이게 뭘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거 미리 연습을 해두면, 이거 그래프 가지고 이거 물어보겠네 라는 게 감이 오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알아야 해요라고 하는 게 이 단원별로 다 있어요. 그 알아야 해요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문제도 그걸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학교 시험도 선생님이 그걸 기준으로 내실 거거든요. 그걸 풀어본 친구들은 압니다. 이렇게 실전 감각을 익히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여기서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직접 풀어봐야 돼요. 직접 풀어보고 틀린 문제는 아주 그냥 가감 없이 그냥 빨간 줄로 쭉쭉 그어서 가슴 아프게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내가 틀렸구나. 그래서 나중에 시험 직전에 이 틀린 부분들만 쭉 훑어보면서 빨간 줄 쭉쭉 그어진 부분 보고, 근데 그 부분 옆에다가 꼭 이런 걸 해야죠. 포스트잇이라든지 좀 빈 공간에다가 이 부분의 핵심 요약을 또 써놔야지. 그래야지 조금 더 시간 절약하면서 모르는 것만 또 볼 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단계, 세 단계입니다. 간단한 단계고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거 그대로 따르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꼭 이 단계를 좀 지킬 수 있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혼자가 힘들어요. 이거 다 알지만 잘 안 돼요. 그런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쌤이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인데요. 여기 소진쌤의 교실이라고 검색하면은 그 카페가 나오고요. 여기 간단한 인증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한테만 선생님이 서비스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요 이제 인증 절차를 거치고 가입을 하시면 이런 자료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마인드맵 필요한데 시간이 없다.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쌤이 큰 줄기 드립니다. 이 마인드맵을 다운받아서 여기다가 써야 할 내용들을 이제 써서 같이 외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만 쓰시면 되는 거죠. 이때. 그렇죠? 이렇게 마인드맵 자료도 드리고요. 그리고 핵심 요약 노트도 만들어 놨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요것도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밌게 공부해야죠. 선생님은 이런 것도 그려요. 그림을 좀 그립니다. 이건 쌤이 그린 거예요. 딱 봐도 쌤이 그린 그림 같죠, 그죠? 이게 바로 이 역사는 흐름이고 이야기예요. 이야기처럼 들으면 역사가 재미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저절로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3.1운동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제가 만화로 그려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좀 그렸죠?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많이 활용해 주세요. 보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걸 통해서 이 역사의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에도 있고요. 선생님 수업에서도 간간히 이 그림들을 활용을 해서 한 번도 이제 좀 생각해야 할 때 그때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 들으면 뭐 당연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여러분들한테 어떤 강의를 추천하느냐. 우리 신입생이니까 사회 1을 배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가면은 요런 강좌들을 보면서 이제 개념부터 해서 내신부터 이제 시험 대비까지 확실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체크 사회 1, 뭐 개념풀 특강 사회 1 이거 둘 다 교재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가 괜찮을지 먼저 서점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게 나 맞는 것 같아 라는 교재를 이제 활용을 하셔서 선생님이 만든 요 강의 중에서 하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시험 기간에는 쪽집게 특강을 모든 과목 사회 1, 뭐 사회 2, 역사 1, 역사 2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학기별 이 중간 기말 이제 특강을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겨울방학 특강이 있어요. 이 시기 딱 봐야 되죠. 그래서 사회를 전반적으로 좀 훑어봐야 될 때 이 겨울방학 특강을 활용하셔도 좋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내신 대비까지 완벽하게 하겠다 해서 이 강의로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방학이 되면 이 겨울방학도 그렇고 여름방학도 그렇고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 역사 공부를 좀 미리 해두세요, 여러분. 진짜 나중에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어하는 친구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내가 역사는 아주 빠삭하다, 너무 난 역사 좋아한다, 이런 친구들은 말고, 또 역사 공부하지 말고 그 친구들은 딴 거 공부하세요. 근데 나는 역사가 좀 약하다, 그런 친구들은 방학 동안 이용해서 세계사 공부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요거 올소 역사일, 이제 올해 선생님이 2024년에 진행하는 이제 강좌입니다. 그리고 요거 재밌게 좀 보라고 그림으로 만나는 서양사 이야기, 아까 봤던 그 여러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강좌가 있어요. 이건 뭐 교환 강의니까 책을 안 사도 돼요. 그리고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도 올소 역사 2를 통해서 1학기 2학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만나는 한국사 이야기도 있고, 역사 강의도 여기 뭐 나와 있는 강의 말고도 많습니다만, 요거는 2024년 올해 진행하는 강의들을 좀 중심으로 쌤이 이제 좀 추천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강남 인강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 가면서 사회 역사 실력 모두 이제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중학교 때 사회 역사 실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중학 사회, 실은 고등 사회와 또 고등 역사와의 연관관계가 있죠. 여러분들 한국사 이미 필수잖아요. 수능에서 한국사 무조건 봅니다. 그죠? 근데 이제 통합사회까지 2028년 수능에서 필수 과목이 됐습니다. 통합사회의 내용 구성을 잘 보면요, 일반 사회가 약 41%예요. 반 정도가 일반 사회인데 사회문화, 정치, 법, 경제 다 중학교에서 다루는 내용이죠. 그리고 지리 약 38%, 요거 두 개 합치면 이미 거의 80%예요. 지리가 또 우리 중학사회의 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 통합사회 내용 잘 보다 보면은요, 중학교의 내용과 겹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살짝 윤리가 더해집니다. 약간 사상, 철학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사회 많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통합사회 공부할 때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진짜 선배들이 와서 쌤한테 얘기해요. 이거 중학교 때는 거의 똑같아요, 선생님. 쌤이 통합사회 또 한 번 해주시면 안 돼. 이런 얘기를 가끔 해서 쌤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통합사회를 위해서라도 중학교 때 탄탄하게 우리 실력을 잘 만들어 놓읍시다. 그리고 한국사, 역사 2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또 고등학교 가서 괜히 시간 많이 들여서 많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가서 공부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탄탄한 중학교의 실력이 여러분들 고등학교의 성적에 또 기반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자, 선생님 수업 시간에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날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때 만나도록 해요.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